또 이마에 보형물을 넣기 위해 절개한 앞머리 부분에는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심하더라고요. 다른 병원 갔는데도 제가 제일 심해 갖고 왔대요. 제 얼굴이 제일 심하대요. 그 원장이 너무 무리했어요. 그래서 많은 수술을 한꺼번에 하루에 그것도 밤을 새워가면서 잠도 안 자고 했다는 거.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여성 잡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이 성형외과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게 완백승, 찾아가는 게 굉장히 완백승이요. 자신 있다는 거. 그래서 완백승 당연히 복귀, 일상생활에 복귀 가능. 이렇게 바쁜 직장인들에게 좋다. 이렇게 해서 혹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회복도 그날 되고 또 일상생활에 문제도 없고 짧은 시간에 또 수술이 가능하고 지금 여기에 우수한 효과 뭐 이런 문구에 현혹되는 거죠. 하지만 수술이 잘못되거나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합니다. 문을 안 들어가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저 세수도 안 했어요. 그랬어요.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 땀도 계속 닦았거든요. 그래 무조건 본인 부수이다. 휴지를 갖고 눈을 닦았고 그래. 코 같은 경우는 왜 이러냐고 많이 잘라버렸냐고 그러니까 여기 코딱지 붙은 거 그거 내가 띄었다고 그 간호사가 띄었는데 내가 띄었다고 그러고 볼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밥 먹어서 음식에 의해서 상처가 났다고 그렇게 써.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피해자가 병원을 찾아오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피해자들이 많았다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이분 그 피해자들이 매일매일 올 거예요. 매일매일 수술하는 사람마다 거의 그렇게 문제 안 생기는 환자가 없었습니다. 그쪽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내용을 알고 나서는 퇴사를 하고 학을 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피해 사례가 많아요. 문제의 성형외과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상담이 시작되자 원장은 완벽 성형을 해주겠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성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본인의 마음에 딱 들어오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수술할 표시가 나지 않게 자연스러운 저도 그럼 완벽 성형하고 싶은데. 상담 중 상당 시간은 이른바 컴퓨터 가상 성형에 할애됐습니다. 얼굴 사진을 찍은 후 컴퓨터에 연결해 성형수술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가상 성형으로 하면요, 진짜로 했을 때 그 모습이 나와요? 거의 그게 나오죠. 똑같이 그래서는 이제 할 필요가 없죠. 지금 눈 밑에 주름이 좀 있으시니까 이거 하시면 나중에 학교가 아니라 20대 같은 느낌 그래요. 이분들 보시면 이렇게 눈 밑에 주름이 이렇게 쩌긋쩌긋한 거는 아주 깨끗하잖아요. 다리 밑에 다린 거.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시면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책임져요. 수술은 자신이 개발한 방식으로 하는데 부작용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쌍꺼풀 수술법도 개발하고 눈 키우는 수술법도 개발하고 그리고 코에 약간 그 하이소프트도 미국으로 합작해서 개발한 거고 부작용 없어요? 내 거라서 스스로를 성형 해결사라고 부르면서 많은 시술 경험도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그 해결사야 해결사. 그렇게 이제 많이 수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눈이나 코도 눈도 여러 번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칭 성형 해결사. 그런데 이 병원장은 과연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까? 병원 입구에는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적힌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형외과 전문의 앞에 작은 글씨로 국제라는 단어를 펜으로 써뒀습니다. 문이 열리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국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걸려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력란에도 국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경력란의 맨 윗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의사보다 더 유명한 의사인 줄 알았어요. 국제라는 그 말이. 하지만 국제 성형외과 전문의는 의료법상 공인된 자격이 아닙니다. 혹시 국제 성형외과 전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따로 이쪽에 신청된 적이 있거나 없습니다. 그게 인정된 적이 있거나 없습니다. 그건 없죠. 어차피 우리 의료법상 인정이 안 되거든요. 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료법상에는 우리나라에서 받은 전문의만 인정이 되는 거죠. 어떠한 전문 자격증도 국제적으로 국가 간에 상호 인증되어 있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그것을 만들어서 인터내셔널 보드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서로 주고받고를 하는 거죠. 다른 경력도 의문투성입니다. 성형외과로 유명한 일본의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 4년 수료. 4년 동안 대학병원이면 이게 거의 레지던트를 레지던트 과정이죠. 研修生として1年間だけ、大体ぴったりくっついて補佐的なこととかはされて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 4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일본 성형외과 학회. 정회원이 맞는지도 확인해봤습니다. 2000年の7月ですか、除名ということで 관할 보건소가 확인해준 그의 경력은 모 의과대학 6년 졸업이 전부입니다. 그 전공이 뭐예요? 없죠. 그냥 일반적. 전공이 이 과정을 안 밟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 6년 딱 졸업하고 끝이에요. 네. 원장실 한쪽에 가득한 상패들. 언론사에서 받았다는 상을 뉴스후가 직접 해당 언론사로 확인해봤습니다. 고객 감동 우수 의료기관 대상. 저희도 참 이런 거는 참 처음 지금 들어보는데요. 소비자 선정 최우수 의료기관상. 아니 그런 사들 그런 프로모션은 없어요. 성형외과 부문 파워 브랜드. 스폰서 개념으로요. 그러니까 광고를 내게 되면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병원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국제 성형외과 전문의에 대해 자격증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가지고 자격증인 거예요. 부작용 역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환자들이 스스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경력은 표기상 오해 소지가 있지만 사실이며 자신의 실력은 특정 분야에선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할 수는 없겠죠. 물론